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뉴스들 보니까 오늘 다룰 이야기가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정치부터 국제 경제 또 사회 문제까지 좀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 맥락을 좀 짚어내서 당신께서 이 상황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나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당신께서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국내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강제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 소환 불응이 아니라 특검이 재소환 통보하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그 나토 순방 때 목걸이요? 그게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었다는 것도 좀 상당히 파장이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뇌물죄 명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목걸이 말고 다른 고가품들도 같이 확보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특검이 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단순 참고인 조사 수준은 확실히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나온다는 건 정치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안철수 의원 소환 통보도 있었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요. 네네, 내란 특검 쪽에서요. 근데 안 의원 측에서는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치권 갈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과의 그 상호 관세 부과 시한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우리 정부랑 기업 대표단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최종 협상안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아직 딱 정해진 방향이 없거나 다른 여러 변수들을 좀 지켜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또 동시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면전은 일단 멈추고 90일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건 결국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아직도 엄청 불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대외 환경이 이런데 국내 상황도 좀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고요? 0.8%로요? 네, 그게 참 암울한 소식입니다. 벌써 몇 번째 하향 조정인지 모르겠어요. 대외적인 압박도 큰데 내부 성장 동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아,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랑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이건 지난 정부 감세랑은 완전 반대 방향인데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이죠.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움직임이에요.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나오죠. 실제로 야당에서는 이걸 기업 대리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당신의 투자나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화들입니다. 네. 자, 사회 쪽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타를 했고 결국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고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 같은데요. 네, 초유의 결정이죠. 모든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건요. 이 사례는 이제 기업의 어떤 안전관리 책임 또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직접 질타하니까 바로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기업들이 받을 압박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안전 문제가 정말 경영의 핵심 리스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 상반기에 마약 밀수가 역대 최대였다고요. 수법도 슬리퍼 밑창, 과자봉지, 심지어 고무보트까지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적발량이 역대 최대라는 건 그만큼 밀수 시도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네,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슬리퍼나 과자 같은 일상용품을 쓴다는 건 그만큼 이게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는 거고요. 단순 단속 강화만으로는 안 되고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뭐 하나 조용한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큰 흐름이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많은 변화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이슈들 중에서요. 당신의 일상이나 혹은 당신의 관심 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뉴스를 좀 더 주의 깊게 따라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